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12월 11일 수요일입니다. 지금이 한 6시가 좀 넘은 것 같은데요.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시장에서 매일 듣는 이야기죠. 12월 15일 날 미국과 어떤 중국의 협상이 잘 될지, 뭐 잘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상당히 이게 중요해진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의 입장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시장이 경기가 좋아서 주가가 이렇게 쫙 올라가는 시기가 있고, 경기가 안 좋고 기업들의 실적이 빠지면서 주가가 지수들이 쭉 빠지는 이런 구간으로 나눠 봤을 때, 어떠한 안 좋은 어떠한 이벤트들이 나왔을 때 좀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왼쪽처럼 상승할 때의 어떠한 이런 안 좋은 이벤트들이 나오면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주가가 이렇게 가다가 쑥 빠지고 또 올라가고 또 쑥 빠지고, 예를 들어서 안 좋은 이벤트들이 계속 나온다면 뭐 이런 식으로 갈 것이고, 만약에 시장이 안 좋아지는 이런 상황에서는 훅 빠지고 뭐 이런 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거예요. 뭐냐면 그러니까 주가라는 것은 결국에는 어떤 펀더멘털로 회귀하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만약에 이렇게 쫙 상승하는 이런 장에서 어떤 이벤트로 인해서 주가가 이렇게 빠질 때는 정말 좋은 찬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주가가,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이게 회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빠졌던 것이 회복이 되고 또 올라가고, 빠졌던 것이 회복이 되고 올라가고 하겠죠. 시장이 좋을 때. 근데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빠졌던 것이 어떤 악재로 인해서 빠지면 반등하는 척하고 또 하락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의 입장은, 일단 지금은 과거 시장, 이게 코스피 지수 일간 차트인데요. 여기 보면은 시장이 이렇게 쭉 좋았다가 안 좋아지는 이런 구간이었고, 다시 시장이 이렇게 좀 들어 올라가는 이런 모습에서 빠졌다가 반등하는데, 이 과거에 하락했던 그 구간까지 회복 못하고 또 하락하고 또 하락하고 뭐 이런 모습이잖아요. 근데 요때 어떤 내용과 지금의 어떤 모습은 이제 다르다라고 봐요. 이거를 좀 다시 보면 2018년도에서 19년 넘어오면서 이렇게 경기와 어떤 주가가 안 좋은 과정에서 악재들이 나왔다라면, 지금은 이것이 돌아서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악재가 만약에 나온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출렁이겠지만 그때가 진짜 추가 매수할 수 있는, 비중을 무겁게 실을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어떤 찬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것을 이제 뭐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죠. 일단 관세가 철회됐을 때가 있을 거고, 관세가 부과돼서 실제로 시장에 어떤 쇼크를 줬을 때, 이 두 가지를 본다면, 일단은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이제 실제로 관세가 부과되고 심해졌을 때인 거잖아요. 근데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세가 부과되어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과거부터,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떤 시장 분위기가 있잖아요. 시장이 어떻게 관세를 매기고 어떤 명분으로 부과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마치 정치평론가처럼 이야기할 것은 아니고, 실제로 관세가 부과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은데요. 일단은 과거의 어떤 패턴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여태까지 이 노란색으로 표시했던 이 구간들 있죠? 이 구간이 실제로 관세가 부과됐을 때입니다. 점점점 관세가 이제 뭐 커졌죠. 그러니까 뭐 맨 처음에는 뭐 한 300억대, 그 다음에 160억대, 여기서 아주 세게 2천억대, 그 다음에 아래서도 이렇게
관세가 부과됐는데 이 과거의 흐름을 보면 약간의 공통점은 뭐냐면 실제로 관세가 부과되기 이전에 주가가 하락하는 케이스가 많았고, 그렇죠? 많았고, 그리고 또 특이한 것은 관세가 부과되고 나서는 분명히 추가 하락이 일정 부분이 있었는데 그 일정 부분의 추가 하락이 1에서 2주 정도면 마무리가 되고 바닥을 잡더라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뭐냐라고 보면 과거에 보면 요 정도의 어떤 하락분이 공통적인 어떤 좀 부분인 것 같아요. 부과됐을 때. 근데 이것도 역시 관세 부과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고, 근데 요 때는 뭐였냐면 이거는 관세라는 것과 연준 파월 의장의 어떤 중립금리 발언이 더해져서 이렇게 추가로 더 하락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더해서 시장까지 좋지 않았던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쉽게 회복될 수는 없었던 뭐 이런 것이 아니었나라고 좀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일단은 시장이 돌아나가는 상황에서 그럼에도 관세가 부과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보면 만약에 실제로 진짜로 관세가 땅 부과돼 버려서 이 정도의 쇼크 정도가 만약에 이렇게 빠진다. 이것이 코스피로 따지면 2000포인트가 깨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과거처럼 만약에 근데 사실 과거처럼도 좀 다르죠. 이건 좀 과하게 해석한 것이고 관세 부과 이전에 하락했다면 모르겠지만 과거처럼 보통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관세를 부과한 해 만에 이렇게 막 겁을 줄 때 심리가 이렇게 흔들려서 많이 빠졌던 것이었죠. 그럼에도 이번에는 그거를 넘어서서 관세를 부과한 이후에 만약에 과거처럼 이렇게 이 정도의 낙폭을 그리면서 빠진다면 저는 요 때는 요 정도 절반이라고 봐요. 이거는 이제 연준 파월 의장의 어떤 이야기와 같이 추가된 부분이라고 보고 하락은 이렇게 된다라는 가정을 하에 저희가 최근에 이제 했던 거는 이런 것이죠. 요 부분을 좀 확대해 볼게요. 확대해 보면 그러니까 저희가 최근에 여기서 코스피 그러니까 코덱스 레버리지죠. 갑자기 말 헷갈렸네요. 코덱스 레버리지를 1차 매수했죠. 여기서 1차 매수를 했고 그 다음에 지수상으로 2%씩 하락할 때마다 추가 매수를 생각하고 매수를 해보자라고 해서 여기서 일단은 매수를 했는데요. 아직 12월 15일이 오진 않았지만 다행히도 상승은 하지만 만약에 하락을 해서 과거처럼 이만큼의 하락분이 나온다면 이때는 예상했던 어떤 방식대로 예측이란 말보다 계획했던 방식대로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 이렇게 4차 매수까지 와야 된다고 보고요. 만약에 정말 2000포인트를 하회하는 2000포인트가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1차 매수, 2차 매수까지는 한번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부과된다면. 근데 그걸 뛰어넘어서 2000포인트를 깨고 3차 매수, 4차 매수로 간다면 저는 이 구간에 상당히 많은 물량을 비중으로 주식을 레버리지를 시장을 담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어제 저희가 그 영상에서도 올려드렸던 것처럼 카페 한번 봐볼까요? 기억나시죠? 어제 영상을 보셨나요? 이 내용처럼 시장의 어떤 이러한 어떤 경기 사이클의 이런 모습으로 좀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이었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이 이렇게 여기 있네요. 이렇게 상승할 때 그리고 이렇게 하락할 때라고 본다면 시장이 상승할 때는 올라가던 것이 어떤 악재로 인해서 이렇게 빠져도 이것이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그리고 빠지더라도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 이런 것이지만 하락할 때는 회복이 안 된다라는 것이 아주 무서운 내용인 것이고 근데 지금은 요 초입 구간 그러니까 과거로 따지면 요 초입 구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상승할 요 초입 구간이라면 여기서 만약에 시장이 가다가 빠져도 반드시 여기를 저희는 뚫고 올라간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1차 매수를 했는데 빠졌을 때 2차 매수, 3차 매수, 심지어 4차 매수까지 할 정도로 2,000원 깬 뭐 1950포인트까지 온다면 이때는 엄청난 어떤 물량을 담아야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 관세를 철회하는 것, 부과하는 것, 뭐 이것을 어떤 확률을 뭐 이렇게 계산할 건 아니고요. 철회된다면 추가 매수의 부과된다면, 관세가 부과된다면 추가 매수의 어떤 기회로 삼아야 되고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철회가 된다면 이건 뭐 너무 편한 거죠. 철회가 된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일단 철회가 된다면 일단은 위안화가 안정을 찾을 거라고 봅니다. 위안화가 안정을 찾으면 원달러 역시 환율이 안정을 찾을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1200원 근처까지 어느새 올라왔는데요. 이거를 좀 장기적으로 이렇게 보면 사실 1200원이라는 그 환율의 단위는 상당히, 그러니까 시장이 붕괴하지 않는 이상 1200원을 훌쩍 넘어서는 과거처럼 뭐 1500원 뭐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환율도 일단 끝자락에 다 온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일단 하고요. 만약에 관세가 철회돼서 위안화 그리고 원화가 안정이 되면 외국인의 수급이 좀 들어오는데 좀 편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보면 코스피가 기간의 어떤 수급에 의해서 이만큼, 특히 연기금의 수급에 의해서 올랐던 이 구간이 있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수 있는 힘은 외국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 왜냐하면 연기금은 여기에서 이제 총알을 다 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수가 상승하면 오히려 매도를 할 수도 있거든요.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요 구간은 외국인이 들어와야지만 가능한 수치라고 보고요. 외국인이 들어오려면 환율도 도움을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관세가, 그러니까 환율이 안정적으로 돼야 되려면 위안화가 안정적이어야 되고, 위안화가 안정권에 들어서려면 7위안 아래로 빠지려면 관세가 어느 정도 해소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러면은 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시장이 좋아질 거라는 생각은 뭘로 하느냐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일단은 실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실적이라고 하면 뭐 미래의 실적이긴 하겠지만 이 미래의 실적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어떤 미래의 실적과 코스피의 상관관계가 이렇게 한 20년 정도의 차트를 보고 보면 이걸 보면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과거 20년 동안 이렇게 어떤 코스피를 뭐라고 할까요? 확인할 수 있는, 코스피 지수를 확인할 수 있는 보조지표로서 활용하기 좋은 것이 EPS 전망치 실적이잖아요. 그러면은 실적을 봐야죠. 앞으로 미래에 어떨지. 그렇죠? 한번 볼게요. 보면은 요거 보면은 요렇게 볼게요. 요 앞부분, 여기를, 요 언저리 부분을 이제 확대한 것이 이것이겠죠? 여기인 거거든요. 최근에 요 모습들. EPS가 서서히 이렇게 바닥을 잡으면서 우상향 하려고 이렇게 자리를 잡는. 그러니까 최근에 좀 느리지만, 그러니까 실제 실적은 예측 전망치들은 이렇게 느리게 가고 있는데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들이 좀 많이 올라간 겁니다. 최근에. 그래서 고점에서 한 5% 정도 코스피가 조정을 받은 건데요. 사실 길게 가고 짧게 조정받고 길게 가고 짧게 조정받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잖아요. 우상향 할 때라 할지라도. 그래서 저는 이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고 보는 것이고, 지금 이렇게 조금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이런 시장의 심리는 실제로 확인되기 전까지의 공백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번에 만약에 이것이 해소되면 다른 것들의 어떤 지표들도 상당히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현재 상황은 요렇다라는 거고, 실적이 그러면 앞으로의 실적의 예측치들은 뭐 제가 예전부터 많이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요거이겠죠. 19년도와 20년으로 이렇게 보면 19년도에 EPS가 가장 밑으로 하향했던 게 한국이었는데 2020년도에는 이 증가율로 보면 엄청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20년도에는 확실히 19년도보다는 좋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여기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코스피도 같은 방향으로 실적과 함께 간다. 그러니까 즉 주가는 펀더멘탈로 회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희망입니다. 희망이고, 그리고 지금의 어떤 시장 상황이 투자 사이클 상으로도 상승으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통화 완화 정책들의 어떤 조합이 있는 이런 시기거든요. 이러한 시기에는 과거에 보면은 코스피를 보면 이렇게 보면 요 원저리 때랑 비슷한 어떤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이때 역시도 볼리저 밴드 하단을 깼지만 사실 금세 다 회복해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조정이 관세 부과로 인해서 실제로 조정이 나온다면 강력하게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오늘은 엊그제, 그러니까 어제랑 엊그제에 회사에 이제 글을 올렸잖아요. 이게 뭐냐면 첨보라는 종목을 1차로 분할 매수합니다 라고 했었던 건데, 이것을 그러니까 분할 매수에, 그러니까 어제 영상이 뭐였었냐면 분할로 매수하고 매도하는 이런 방식들을 좀 설명을 했었고, 이 관점은 여러 어떤 방식 중에서 트레이딩의 관점이고, 그것 중에서도 아주 보수적인 트레이더의 관점에서 설명드린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의 방식인데요. 이것처럼 첨보가 지금 그러한 상황에 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뭐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해보자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1차적으로 분할 매수를 시작했고,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한번 실행에 같이 옮겼으면 하는 이런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첨보라는 회사의 내용은 저희가 카페에다가도 좀 첨보 기업 내용을 이렇게 올려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2차전지 관련 주 중에서 가장 탐나는 저희는 보기에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영업이익률로만 이렇게 좀 다른 어떤 2차전지 소재주들이랑 비교해도 첨보가 가장 앞서 있습니다. 앞서 있고, 부채는 가장 적고, 그렇죠. 성장률도 굉장히 높은 편이고, 사실 지금 자체로는 경쟁자가 아직은 없기 때문에 흠이 없는, 그래서 이 주식을 적립식으로도 좀 좋지 않을까? 어차피 시장이 내년부터는 2차전지 소재 쪽이 좋아지기 때문에 소개드렸는데, 오늘은 적립식과 좀 별개로 트레이딩의 관점으로 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오늘 여기에는 나오진 않았는데요. 1차 매수를 만약에 오늘 하고 좀 더 빠졌을 때 2차 매수, 3차 매수까지 고려한 상태로, 그러니까 비중 조절한 상태로 매수를 해보자라는 것이고, 나중에 이 윗단에서 이렇게 매도하는 것까지, 그래서 이거 그대로 한번 매수와 매도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오늘 이게 매수라는 어떤 내용을 정한 이유가 일단 회사가 좋은 거죠. 일단 회사가 분명히 회사가 이렇게 좋은 내용이 있고 그 내용을 또 설명드릴 건 아니고 일단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 54,000원 이 언저리 이 여기 아래는 기업 내용으로 봐도 그렇고 너무나도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심지어 매수를 하더라도 한 그 변동성을 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라는 관점으로 좀 접근해봤습니다. 그래서 카페에 좀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어차피 분할 매수니까 오늘 못 샀다면 뭐 내일 사도 되는 거죠. 그렇죠? 천천히 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시장에 너무 많은 뉴스들이 확실히 많은 것 같아요. 확실히 많고 그것으로 인해서 실제로 그것을 그냥 넘어가기에는 좀 무거운 어떤 이벤트이고 실제로 외국인들이 최근에는 매도가 좀 멈추긴 했죠. 근데 다행인 것은 비차익 쪽에서 강하게 들어오는 이런 모습이 있어서 일단은 다행이라는 점이 들고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전략을 한번 세워보는 겁니다. 관세를 부과할 때랑 철회했을 때는 뭐 편한 상황이 되겠죠. 천천히 가면 되는 것이고 관세를 부과하면 그때는 마음 먹고 추가 매수를 하면서 추가 매수라는 것은 좀 요런 정도 단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 정도가 그러니까 1940을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이까지 추가 매수를 하면서 비중을 무겁게 실는 그리고 그것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냐면 주가는 펀더멘털로 회귀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어떤 생각을 말씀드려봤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 요것만 말씀드리면 짧게 말씀드리고 끝내면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보통 어떤 기업의 펀더멘털이 여기까지 간다. 바닥에서 여기까지 간다라고 했을 때 주가가 아주 기분 좋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좋은데요. 이러면 뭐 마음이 편하겠죠. 근데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어요. 먼저 확 뿜어내고 그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조정하거나 횡보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요. 계속 안 가다가 나중에 확 치고 올라가는 애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것이죠. 이게 선반영되었던 건지 주가가 그러니까 실적은 좋은 건 알겠는데 혹시 선반영돼서 지금이 비싼 건지 혹은 선반영되지 않고 있는 건데 주가 실적은 올라가고 주가는 안 올라가고 있을 때 이거는 소외돼서 뭔가 잘못된 거야 하고서 이제 포기해 버린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인 것이죠. 근데 이제 긴 호흡으로 보면 이것들도 작게 보면 또 별것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근데 뭐 이러한 어떤 시나리오나 어떤 이런 예측 어떤 이런 전략들은 다 각자의 어떤 호흡이 있는 것 같아요. 각자의 호흡에 맞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시장을. 만약에 그것이 아니면 상당히 힘들어지는 거죠. 남의 호흡에 따라가는 것은 힘들죠. 그래서 아무튼 참고용으로 좀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일단 이렇게 하고요.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